안녕하세요. 여러분, 모니카입니다. 네. 잘 지내셨죠? 네, 저도 잘 쉬고 잘 지내고, 네. 지금 이제 방학 전이라서 모니카쌤이 무슨 영상 하나 안 올리시나, 막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, 뭘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티처스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많이 보시죠?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잘 보고 있고, 볼 때마다 이제 느껴지는 게 있어서 블로그에 글로도 다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,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보라고 하는 그 티처스 화가 4화예요. 예.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수학 빼고 올 A 받은 전교 회장 여자친구 엄마는 굉장히 이제 아이를 많이 배려하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는데 이 아이는 그런 것들조차도 막 허용 안 하고 자기가 어 인제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제가 인제 보니까 수학을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인제 개념을 자꾸자꾸 예 여러 번 한다거나 약간 쪼끔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안 그래도 인제 정승재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인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인제 꼭 보라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인제 사회자들이 질문을 해요. "예비 고1이 수학 공부를 꼭 뭘 해 둬야 되냐?" 그러니까 그 정승재 선생님 말씀이 중2, 중3 도형을 꼭 공부하라고. 예.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했던 얘기라는 걸 여러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을 해 보면 아는 거예요. 왜냐면 아이가 뭐 따로 어느 과목 따로 뭐 기하 따로 뭐 방정식 따로 함수 따로 뭐 다 공부를 아주 뭐 다 잘했어요. 미분적분 따로. 다 따로따로 있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, 여러분. 네. 그것들을 다 융합해서 여기서 개념 갖고 오고 저기서 개념 갖고 와서 여러 가지 개념을 섞어서 하나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려면 여러 개념들을 잘 섞어서 연결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중에 아이들이 가장 못 푸는 문제 유형들이 전부 다 보면 도형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형과 연결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반드시 고등학교 도형으로 그냥 가기 전에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을 꼭 알고 가야 고등학교에서는 그걸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 수업을 하니까 그 정확하게 중학교 도형을 아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꼭 해 보시기 바라요. 그러면 이제 도형 공부를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인데 저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 이제 그 4화 내용을 여러분 일단은 꼭 보세요. 거기에 정승재 선생님이 도형 공부하는 방법을 너무 잘 설명을 해 주고 계세요. 그러니까 저는 그 단계별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거기에 그것들을 다 공부한 다음에 정승재 선생님은 이제 다각도로 도형을 보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물론 이제 그 방법도 되게 좋고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머릿속으로 약간은 그래도 교과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. 그러려면 증명하는 과정을 다 그러니까 중2, 중3 책에 나오는 모든 도형의 증명 과정을 아이가 혼자 한번 정리를 하게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걸 제가 3학년 거 정도를 제 블로그에 아마 도형이라고 검색해서 하면 글이 많이 나올 텐데 거기에 제가 3학년 거 인제 정리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서 올려 놓은 게 있어요. 그런 식으로 학년별로 예 그렇게 해서 모든 과정을 다 증명하는 그 과정을 그러면 인제 뭐 우리가 외심, 내심과 관련된 증명도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문제 그 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칸에다가 계속 증명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정말 그냥 술술 나올 때까지 여러 번 반복을 시켰었어요. 그래서 그 여러 번 반복을 시킨 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인제 내가 아이들이 자기가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보려면 제가 예전에 찍었던 막 핸드폰으로 막 그냥 갑자기 막 찍었지만 EBS I 안에 제가 AI가 문제를 뽑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. 연암 박지원의 그 글을 우리가 이제 글을 읽는데 읽고 나서 연암 박지원과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가 있는지 찾아볼 때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. 근데 그게 국어만 되는 게 아니겠죠. 수학도 되고 여러분 영어도 되고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 오늘 원해방정식에 관련된 어떠한 증명을 공부를 했어요. 그럼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요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찾고 싶잖아요. 그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거든요. 그런 문제를 여러 번 계속 예. 근데 그런 문제를 아이들이 찾는데 문제집에서 찾는 것보다는
아주 검증된 문제인 모의고사를 가지고 찾는 게 좋잖아요. 그럼 그 원의 방정식이라는 그 개념만 쳐주면 그거와 관련된 수학 문제만 AI가 쫙 단출하는 AI가 쫙 뽑아준단 말이죠. 그럼 그거를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. 그리고 인쇄를 조금 크게 해요, 여러분. 제가 티처스를 보면서 배운 게 아이들이 어려운 개념을 공부할 때는 약간 인쇄를 크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종이 하나에 그 도형 하나만 딱 인쇄를 해도 좋고 여러 개 반복해서 해서 애가 그냥 한 문제 막 풀고 또 문제 하나를 갖고 먼저 이 도형을 보고 이 도형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성질을 다 써보고,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그냥 문제와 답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봤다 저렇게도 봤다 이러면서 푸는 거죠.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그 모의고사 문제를 또 푸는 그런 방법을.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 번 계속 한 개념을 가진 어떤 그 개념이 들어간 문제를 계속 찾아서 공부를 시켜보시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도형 공부는 그렇게 시키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를 예비 고1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조정식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 글을 많이 읽어라. 왜냐면 영어도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. 독해를 해야 되고.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이 그 윗문단과 두 번째 문단, 세 번째 문단의 그 연관관계를 아이들이 잘 연결을 못 시킨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복잡한 스토리의 예를 뭘로 들어주셨냐면 삼국지,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예요. 한글로 그냥 읽으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걸 읽을 시간이 언제밖에 없다는 거예요.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때까지도 책 충분히 읽어도 된다라고. 당연하죠. 고등학교 들어가면 모든 성적이 다 제로, 리셋이 된단 말이에요.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아예 손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책을 읽는 걸 손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하루에 30분, 하루에 신문 30분, 독서 30분, 1시간은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아이한테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, 여러분. 그럴 때 뭘 읽느냐? 뭐 외국 우리가 읽었던 거 많잖아요, 여러분. 우리 뭐뭐 읽었죠, 여러분?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도 재밌게 읽었었고, 그 다음에 앵무새 죽이기 읽었죠?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이들 우리 그거 읽었죠? 파리의 노트르담, 이런 거 읽었었잖아요. 뭐 이런 두꺼운 책 700페이지, 800페이지짜리를 하루에 다 읽는 거 당연히 아니죠. 조금씩 나눠서 제가 아이들이 뭐 길게 읽으면 20분, 짧게 읽으면 15분, 20분, 30분 이렇게 연결해서 읽다 보면 전날 읽은 걸 자꾸 연결을 하게 돼요. 그 복잡한 스토리를 읽으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전날 읽은 걸 연결하고 그 연결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얘기거든요. 그리고 인물들을 기억하고 스토리 구조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. 그게 되게 구조화가 중요하거든요. 구조화의 능력이 여러분 아이한테 저절로 생겨요? 아니죠. 긴 책들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조정식 선생님도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한 거예요. 우리가 삼국지도 사실은 읽잖아요. 아이들 초등학교 때 만화로 읽어도 되고요. 그 뒤에 뭐 우리가 읽어도 고조옥 선생님 얘기 걸로 읽어도 되고 진짜 삼국지 소설책으로 읽어도 되고요. 아이들의 그 습관에 따라 아이들 어떤 그런 능력에 따라 다 다른 버전의 삼국지를 읽어도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 수많은 인물을 기억하느냐는 얘기죠.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해리포터도 마찬가지죠, 여러분. 저는 해리포터를 몇 번 읽다 포기한 사람이에요. 기억을 못해요, 여러분. 그 복잡한 스토리를. 근데 저희 아이들은 해리포터를 읽으면서 몇 번을 반복을 하면서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뭐 주문이라든지 인물들이라든지 다 구조를 기억하고 몇 화에 뭐가 나오고 뭐 막 뭐 다음에 뭐고 너무 기억 잘하잖아요. 소설 같은 것들로 먼저 재미있게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신문 읽잖아요. 신문에서 매번 우리 문단 요약하죠. 그리고 제가 막 중가로에다가 빨갛게 해가지고 뭐뭐 했다는 거네. 그렇다는 거구나. 뭐 이거는 뭐란 얘기네.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들 그냥 뭐라 그럴까 쉽게 접근하라고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단히 문단마다 정리만 하면 얘는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를 뭐뭐 했다는 거네. 이 정도로 한 줄로 그냥 딱 정리가 될 정도로 비문학 지문을 읽는 연습하기 제일 좋은 게 바로 신문이에요, 여러분. 네. 그래서 뭐 사실 돈 들여서 다른 책 살 그럴 것도 없고 신문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그렇게 이런 것들이 아이들 입시 끝나고 나서 여러분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아이들한테 필요도 없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겠죠. 그쵸?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티처스 4화의 도형 나오는 거와 정식쌤이 왜 책을 읽으라고 하는지 영어와 국어의 맥락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남들이 다 짜는 그런 학원 스케줄로 일관된 겨울방학 스케줄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로 도움이 돼. 나중에 사실 학원 공부는 하고 나면
사실 잊어버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아이가 스스로 좋아서 읽는 책, 스스로 좋아서 보는 어떤 그런 영상,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저는 공부가 더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을 10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, 예.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남들이 다 하는 계획을 짜는 방법들에 대해서 남들이 다 하는 그런 학원 스케줄들만 연결된 겨울방학 계획 짜지 마시고요, 여러분. 아이가 좋아할 것, 그리고 내 아이가 학원도 분명히 시간이 있어야죠.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내 아이가 숨쉴 틈을 좀 주면서 하루에 1시간은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정말 아이가 부담 없이 책을 좀 읽을 수 있도록, 그리고 알람을 맞춰놓고 하는 것들 되게 여러분 좋아요. 예. 아이한테 10분 30분 하자 하면 30분만 알람 맞춰놓고 30분 딱 지나면 다른 뭐 영어 공부해야 될 거 하다가 이제 좀 힘들면 언어 독서 뭐 하면서 조금 쉬어. 한 30분 정도 우리 책 읽으면서 쉬자 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같이 엄마가 하지만 아이가 나중에는 뭐예요? 스스로 자기가 딱 알람 맞춰놓고 30분 읽고 머리 좀 비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수학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고2, 고3이 아니라면 고2, 고3이 아니라면 너무 고1 때 예비 고1도 마찬가지야. 막 뭐 한 틈에 빈틈도 없이 공부할 시간 다 학원 스케줄로만 짜지 마시고요. 그럴 때일수록 정말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책을 놓지 않는다는 거,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가 머리 리프레시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든다는 거, 그런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러모로 신문이 되게 좋아요, 여러분. 결론도 그거네. 예,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, 그리고 제가 지금 뭐 1월 달에 AI 특집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잠깐 흥미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거고, 재미있게 학원 공부가, 필요하지만 학원 공부 그 사이사이 중간에 아이들 숨쉴 틈을 꼭 주시라는 얘기예요. 제 말은. 아시겠죠? 티처스, 4화의 도형 공부 방식 꼭 보시고요. 정식쌤이 책을 강조하는 이야기도 아이와 함께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하는 거 제가 블로그에 다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고 아이랑 블로그 글만 또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학년별로 뭐 어떻게 하세요, 이렇게 하세요, 저렇게 하세요, 사실 그렇게 영상을 예전에는 많이 찍기도 찍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이를 제가 다 잘 몰라요, 여러분. 어떤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그 사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.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알고요. 큰 어떤 엄마와 아이의 큰 어떤 먼 장거리 계획에 그 장거리 계획을 한 달 단위로 좀 쪼개보고 한 달 단위를 좀 주 단위로 쪼개보고 주 단위를 일 단위로 쪼개보면 아이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이 나오거든요. 그것들을 하되 사이사이에 중간중간에 책 읽고 독서하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껴 넣으시라고 제가 그 이야기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어떤 거는 뭘 들으세요,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전체적인 어떤 그런 큰 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전 영상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블로그에 가셔서 어떤 키워드 막 아무거나 검색해 보세요. 제 거. 넣으시면 뭐 중등 수학 하면 중등 수학 관련된 뭔가가 나올 거고, 고전에 관련된 뭐도 나올 거고, 책 뭐 읽었지 하면 그 책 우리가 어떤 출판사 거 읽은 것까지 전부 다 나오니까 블로그에 검색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, 여러분. 얼마 전에 저는 친구들하고 이제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뭐 이런저런 뭐 이슈도 있었지만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뭔가 다 내려놓고 좀 다녀온 느낌? 그런 게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저를 보시면서 모니카 쌤 되게 좋겠다. 뭐 얼마나 이렇게 되게 막 괜히 여유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. 근데 여러분, 여러분들 아이 만날 때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, 10년 동안 거의 해외를 못 나갈 정도로 일만 했었고,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죠. 시간이 지나야 찾아오는 여러분만의 시간, 엄마들만의 시간이 꼭 올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가 군대 가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오히려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또 나만의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지금의 그 바쁜 시간들이 지나면 언젠가는 남들이 뭔가 왜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거. 그리고
지금 여러분들은 5년 후를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. 예. 아이가 크고 또는 내 아이가 10년 후에 이제 뭐 입시가 끝난다 그러면 10년 후를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거지. 뭔가 뭐라 그럴까? 지금 당장만 예, 살아서는 안 돼요, 여러분. 아무리 바빠도.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뭐예요? 기록하시고. 네, 뭐라도 하나 꼭꼭 기록해 놓으시라는 거. 늘 말씀드리는데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. 나를 위한 기록이에요. 나를 위한 기록이고 그거를 10년 후에 보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구나라는 거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줄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날려보내지 마시고 꼭 꾹꾹꾹꾹 눌러서 어딘가에라도 블로그든 인스타든 기록을 해놓으시기 바래요. 맨날 하는 잔소리죠? 네. 오랜만에 영상으로 그냥 여러분 얼굴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, 영상 켜고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. 오늘은